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 불기둥이죠.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 흥행 소식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미국 기업에서 그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 기업 관련해서 IPO에서 최대 금액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공모 금액만 하더라도 40조 원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작 SK 하이닉스는 이렇다 할 만한 상승세는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워낙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895조인가요? 굉장히 통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그것과 관련된 관련주가 소속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게 오늘장의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분 뭐 항상 조정에 나올 때 반도체 고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관련된 이 리포트가 눈에 띄었거든요. 이재원 유한타증권 연구원을 연결해서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입니다. 네. 당분간 또 화제는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재 한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해외 투자자들 참여 확대라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고 일단 직접적으로는 피어의 마이크론과 이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마이크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인받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여러 상황들이 저평가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나스닥100 지수 편입이라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 ETF 자금들도 유입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힘, 고기 그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의 조정의 빌미는 반도체 고점 확산론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도 그 관련해서 쓰셨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고점론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 PER이라던가 하이닉스 PER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4배 정도, 5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메모리 산업들이 시클리컬 산업으로 판단이 됐을 때 고퍼에 팔고 고퍼에 사고 저퍼에 판다라는 전략이 이제 유효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EPS가 좀 급등하면서 이후에 수요 모멘텀 둔화되면서 급락을 하는 상황인데 그 EPS가 정점을 찍었을 때 PER이 낮아진다라는 신호로 현재의 낮은 PER을 EPS 정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메모리 반도체도 위기로 파악을 하는 시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근에 이제 빅테크 특히 애플에서 이제 CXMT에 대한 중국산 메모리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니까는 그걸 글로벌 가격인 하락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추가 공급 어떤 모멘텀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현재 무역 갈등에서 AI 어떤 사이클에서의 핵심 자원인 메모리라던가 이쪽을 중국산을 좀 채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정책이라던가 안보 리스크가 크다라는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어쨌든 공급 부족이 현재같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지 않나. 그 정도로 이제 공급 부족이 중국산을 이렇게 찾아봐야 될 정도로 절박하구나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반도체 전략이라고 하면은 현재 어쨌든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지금의 PER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곧 EPS가 급락을 하면서 PER이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야 되는데,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들, 이제 IT 버블 이후 회복기라던가 아니면은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 또 코로나 당시에 팬데믹 당시의 어떤 쇼티지 사이클 당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 당연히 맞는 말이었고 해당 리스크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사이클이고, 과거와 같이 어떤 메모리라던가 PC라던가 스마트폰 등의 세트 수요가 증가를 인해서 이제 현재의 사이클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 저PER이라고 해서 이 향후에 이게 이익이 피크고 이게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메모리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변수가 일단 존재하지 않고, 다음으로는 공급측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메모리 사이클들 자체가 워낙 적자 사이클 자체에서 투자를 줄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급 제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고 내년까지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증산을 하더라도 AI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세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생산분을 고부가 메모리로 생산 능력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레거시 메모리들 자체도 동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이게 가격 상승 사이클 자체가 해결이 되려면 공급이 늘던가 수요가 줄던가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부터 반도체 고점 확산에 따른 연구원님의 의견까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이재원 연구원의 인사이트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 10시 7분인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갈게요.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3%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면서 9시 30분까지 상승폭을 좀 내려놓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좀 올라서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개장 직후의 지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까지 코스닥 시장에 뒷받침되고 있고요.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인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 어제와 좀 다른 점이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둔화됐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밤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을 앞두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다지 큰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 가까운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SK 스퀘어 주가는 여전히 5%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시장이 ADR 발행 이슈와 함께 SK 스퀘어의 수혜를 더 점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주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상승, 삼성전기도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름폭 확대하고 있다는 점, 오늘 삼성그룹주가 더 강하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오늘 160만 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4% 넘게 급등했습니다. 투자 확대를 밝혔는데요.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약 500억가량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 시설 구축 등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반도체 생산 기반을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AI 인프라 관련주들도 함께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와 함께 AI 인프라주가 강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7.8%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최근 들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언도 매수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원전과 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빠르게 이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약 5%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전력 설비, 원전 관련된 종목들, AI 인프라 관련된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시장에서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강합니다. 하나오션이 4.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일제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오션이 CPSP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제 미국과 한국 간 조선 사업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다시금 조선 3사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열척가량의 건조, 빠른 건조가 필요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조선 3사 마스카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나 엔진 같은 조선 엔진주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포착됩니다. 오늘 금융업종도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시장이 모두 다 올라주는 가운데 금융업종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삼성생명 3% 가까이 오르면서 전자와 함께 올라주고요. 화재도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도 KB금융은 무려 7% 가까이 급등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은행주 연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까지 일제히 올라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가량 올라주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시장에서 대부분 종목이 올라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펼쳐집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장인데 시장이 변동성을 딛고 반등을 하는 날이 될 수 있을지 장 후반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 장비, 캐펙스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속에 강하게 올라줍니다. 테스가 17% 넘게 튀어오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PSK도 6%, 12%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줍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HLB는 특징적으로 하한가 도달했습니다. 중국 항서제약과 연구를 진행 중인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죠. 중국 항서제약의 실사 이슈로 세 번째 보완 요청을 FDA에서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트론도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으로 이 주 1회 마운자로 관련된 원리 1회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이 대표의 발언으로 좀 식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한가 도달했고요.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HLB와 펩트론을 제외한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알테오젠이 약 8%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3% 넘게 오르면서 이 개별적인 종목 이슈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심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수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3% 넘게 올라주고요. 코스닥은 일종 고점 부분입니다. 상승폭 확대하면서 4% 넘게 급등 중입니다. 코스피는 3.5%가량 오른 7,547포인트 지나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58%가량 급등한 830포인트까지 회복해냅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다만 매매 동향은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어제까지 이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사들이면서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붙었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6,300억가량 팔면서 오늘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착됩니다. 개인도 2,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9,300억가량 사들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매수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시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1,3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양시장 기관이 강하게 사들입니다. 개인은 양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뭐 현대차, 기아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실 피지컬 AI 제가 딱 느끼기에는 2026 CS 이때였었는데 그때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현대차 주가가 빵 뜨고 그 이후에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가졌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쭉 미끄러지는 흐름들 속에서 어쨌든 최근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는 그래도 펀더멘털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증권사 연구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현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소폭 내리기는 했는데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내렸고요. 지금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 있었고 주가 조정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2분기 실적이 또 부진한 이슈 게다가 AI 기대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빵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조정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는 일단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실적 저점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 낮아지면서 14% 정도 하락하면서 3조 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 신차가 현대차는 이제 부재하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세대 모델에 대해서 좀 주력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짜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현대차는 기아에 비해서 약간 좀 딸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 여기가 이제 판매 1위이기 때문에 그 탑 1위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도 어쨌든 뭐 말이 많아도 진입 확대가 되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현대차가 그러니까 매수는 유지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첫 달 모델 기준으로 판매 1위를 했었고 또 하반기 모멘텀을 끄집어내 보자면 하반기 하이브리드 쪽 투입이 됩니다. 이건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리 탑2 잘 팔리는 모델이 있으니 투싼 그리고 아반떼인데 신차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이런 모멘텀으로 판매 개선이 좀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신차 라인업으로 전기차 판매 이런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사실 기아에 비해서 그 신차 모멘텀이 공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형 그랜저, 투싼 신형 이런 차를 설명해 드리면서 신차에 대한 출시 모멘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끄러졌던 또 주가 부진의 이유일 수도 있었던 신작 부재 이런 공백기가 메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등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이오닉 3 그리고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좀 아쉬운 게 제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막 올라가지 못했는데 좀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좀 곳곳에 포착되고 있어서 이게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다음 기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기아를 분석을 했는데 역시나 보이죠.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기아에도 있었습니다. 일단 서유럽 쪽 얘기를 하면은 공격적으로 전동화 라인업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중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출혈 경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연초에 이제 목표했던 게 영업이익률 달성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8.4%, 8.3%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전기차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걸 만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주들과 좀 소통의 활로를 좀 열어서 상반기에 비용 이슈 때문에 떨어졌던 그런 부분을 상쇄할 만한 모멘텀을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을지는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나와야지 신규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서 현대차에서 글로벌 탑2 판매 잘 되는 차종, 투싼, 아반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투싼, 아반떼, 풀체인지 하반기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기아와 좀 연결을 해봤을 때 현대차가 이렇게 신작을 출시하게 되면 그런 각종 효과가 기아라는 한 기업의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됐으면 좋을 텐데 그걸 이제 내러티브이 뭐 우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은 유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모멘텀이 개별 기업인 기아의 주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키움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동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지컬 AI 랠리에도 수급이 제한됐다고 하는데 수급 판이가 좀 떠오르는 게 있네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에 급등하는 그 시점에 AI 주가가 뭐 다 날아가는 그 시점만 봐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딱 들어오면 그게 개인의 수급으로 좀 이전되면서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법한데 사실 기아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좀 만년 저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도 사실상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라는 사실 증권사 리포트도 다수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신차 그러니까 신사업 내러티브에 대한 주가의 트리거는 뭔가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인데 그게 이제 약화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좀 주가 이런 흐름들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신차 모멘텀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잘 보고요. 수급 소외가 지속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키움증권에서도 기아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모멘텀보다 일단 소외주로 분류가 됐는데 목표주가 낮췄다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걸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때 다시금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 하나 의미 있는 리포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즘에 조선주 볼 때 엔진이라는 그런 촉매조제가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직접 쓰신 SK증권의 한승한 연구원 연결해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매력은 무엇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우선 이 기업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2분기 실적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익단에서 큰 영향이 없는 이제 벙커링 사업 부분의 부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익단에서는 이번 2분기 때 뭐 마케팅 영업 비용이 좀 일시적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리포트에서 우리가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데이터 센터다라고 기술하셨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과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경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제 전력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발전원 중에서도 이제 가스터빈의 백로가 너무 길어져서 이 사행정 중속 가스 엔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 가스 엔진은 HD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하지만 만약에 이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하고 납품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유지 보수가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보유한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데이터 센터형 엔진에 대한 캐파 증설에 들어갈 계획이고 그에 따른 수주가 나오면은 이거는 현대 마린 솔루션의
중장기적인 고수익성 수익으로 떨어질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 데이터 센터 엔진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증설하게 되면 향후 이게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배당 성향은 과연 높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주주 환원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도별로 뭐 플럭추에이션 변화는 있겠지만 60%대 높은 배당 성향이 유지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배당 성향을 최소 50%에서 70% 레인지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60% 중후반대의 높은 배당 성향 정책을 계속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보고서에도 작성을 해놨지만 만약에 데이터 센터형 엔진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나간다면 2028년부터 나갈 텐데 그 유지 보수를 이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기 점검 주기가 이제 3년마다 발생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8년에 납품하게 되면 30년부터 이 동사의 유지 보수 고수익성 이제 수익으로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 되게 보장돼 있는 구조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 내에 뭐 실적을 보고 싶다, 폭발적인 실적을 보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타이밍을 길게 잡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이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에 제시를 드립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조선 엔진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그 조선 관련한 그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건님이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 패턴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건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의 인사이트 저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HD 건설 기계로 한번 가볼까요? 캐터필라라는 곳이 있죠. 근데 거기와 밸류의 갭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캐터필라에 비해서 엔진 크기도 적고 그리고 매출 규모도 적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터필라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엔진 사업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합병 기반의 체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업황 턴 어라운드 이런 그런 기제도 있는 상황이라서 구조적인 성장세에는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뭐 건설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HD 건설기계니까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큰 브레이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밸류 갭 따라잡자. 캐터필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걸 따라갈 것이라는 거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잘 딛고 올라가야지 밸류 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부분까지 다시 언급해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쪽 공부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태양광셀 우회 덤핑 조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한국산 태양광 셀이 이제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너무 싸게 들어왔다. 이걸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인데 하나증권은 결과적으로 이게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기업들의 보복성 그리고 견제성 청원이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걸 쉽게 해서 찌른 그런 기업들 봤을 때 동남아셀 모듈 공급망의 이해관계자였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뭐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청원을 제기한 그런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감정 싸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흔들릴 만한 요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복과 견제성 청원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자체적으로도 미국 내 리쇼어링 정책 굉장히 강하게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터스빌 셀 공장 신규 가동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크게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급자 차원, 수요자 차원 이렇게 좀 나뉘는데 중국 쪽에서 어쨌든 우회 물량을 좀 차단한 흐름들도 있고 미국 내에 어쨌든 중국 기업들 보조금 못 받는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카터스빌 미국 내 리쇼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동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충족하면서 사업하는 바 오히려 반사 수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프리미엄 모듈 생산 이런 부분도 가속화되면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사이에 1조 1,000억 원 정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니까 실적 모멘텀 잘 받아서 갈 수 있을지 하나솔루션 목표주가 6만 원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텍플러스 상상행증권에서 분석했는데요.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수주가 괜찮다고 하고요. 상상행증권에서 77,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고요. 2분기는 적자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는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정비 들어가는 걸 좀 효율화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개선된 실적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외관 검사가 97억, 그리고 중간 공정이 30억, 디스플레이 2차 전지 28억,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82% 정도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요. 이제 무조건 내년 수준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하반기 매출이 조금 더 인식이 되면서 그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이게 플러스 됩니다. 턴 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이 개선에 대한 속도가 더 붙으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 연초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도 611억 원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하반기에 조금 더 쫀쫀하게 단단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목표 주가 상향.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온 파트너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난희 파트너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뭐 시장 색깔 빨간색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해서 우리 국내 증시 거래대금 비중이 이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83%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가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 예탁금이 다시 은행으로 가는 거의 한 22조 가량 이렇게 지금 나가는 어떤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이 개별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은 모습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면 당연히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오늘 소부장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테스가 그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대장 역할을 하고 그 뒤를 제주반도체가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갖춰주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전선 관련한 종목들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아침에 선도전기 상한가 쳤다가 풀리고 강전자 따라가고 지금 대원전선, 대한강통신 그죠? 여러분들 가온전선 이런 거 다 이 전선 관련한 종목들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어제 페트론 같은 경우 하한가를 쳤고요. 오늘 또 다시 하한가를 쳤는데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이 그 기업의 대표가 그죠? 이제 자기들이 그 개발 개발 일라이릴리와 그 진행 중인 그 공동 연구 비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터제 티파이드입니까? 요 부분이 자기들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주가에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HLB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간암 관련해서 이렇게 또 지금 하한가를 치고, 어제 그와 반면에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어떤 조인트 스텝에 관련돼 있는 그 법원 판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승소하면서 상을 쳐줬는데 오늘 또 뭐 상승분을 좀 토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뭐 800이 깨지면은 뭐 600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00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을 시켜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추세선을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좀 빨간불을 켠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저점 매수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은 뭐 좀 전선주들이 강하긴 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하이닉스였다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어떤 역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항상 제가 어제 유튜브에도 올렸지만은 약간의 한 번 더 거친 파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말이나 요럴 때는 어떤 변수가 지금 뭐 이란과 뭐 미국과의 이런 부분들도 완화되는 듯 하지만 또 무슨 어떤 돌발 악재에 의해서 어떤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그죠 이렇게 주말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현금을 좀 유지하면서 다음 시장을 뭐 대응해보는 그런 전략들을 좀 펼치는 게 조금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전략으로 함께했습니다. SK ADR 상장 이슈,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계속 진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한 증시 파장 저희가 영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래너리 투자자문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막 오르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오전장을 딱 보니까 느낌이 네.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제 흥행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미국에서는 해외 기업이 이렇게 IPO하는데 네. 최고로 자금을 많이 따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SK하이닉스는 원하는 만큼 잘 안 가는 것 같고 네, 그 네. 대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통 크게 투자하다 보니까 네.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것 그렇죠. 같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SK하이닉스 ADR 상장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노이즈가 너무 많았어요. 네. 뭐 그냥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ADR 상장으로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도중에 이 주관사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좀 뭐랄까
너무 플레이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일단 잘 정리가 돼갖고 저는 앞으로 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공모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3만 9천 원, 149달러로 거의 이제 확정이 돼가는 분위기고요. 265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40조 원 정도 네. 조달을 하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도 지금 한 1억 7,790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이 한 2.5%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투자가분들이 너무 막 UBS에서는 뭐 차익 거래를 해라, 어디에서는 무슨 뭘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ADR 상장을 할 때 목적이 딱 있거든요. 굳이 뭐 미국까지 가서 주식을 상장을 왜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본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뭐 채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40조 원을 조달하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글로벌 자금 조달을 보여줬는데 40조 원 요거 받아갖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뭐 100% 국내 공장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서 짓고 있는 이제 테네시주 이쪽 공장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저는 이 40조 원이 결국 앞으로 이제 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 특히 이제 캐파를 늘리는 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원화로 해야 되고 또 뭐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해놓으면은 좋은 게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올해 연말쯤 되면은 나스닥 100 편입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요 물량들은 결국 ETF라든지 기관 물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네. 패시브 자금들이 주로 쓸 거다. 어.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 제가 총 발행 물량의 2.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주는 97.5%는 여기 한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웹도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얹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5%밖에 발행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가 사실은 발행하고 지금 한 4년 동안 본주하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DR하고 한 수익률이 한 16% 정도 이게 괴리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10% 넘게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SK 하이닉스는 2.5%면은 아무리 거기서 기관들이 사도 본주를 건들지를 못한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점유율이죠. 점유율이 연초에는 54%였는데 지금 50%. 그러니까 반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달랑 미국에 있는 나스닥 2.5% 한다고 해갖고 외국인들이 국내 거 팔고 글로 옮겨간다? 전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반 정도를 외국인들이 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네. 그럼 나스닥에 있는 2.5%는 사실 기관 자금 조금 맛배기다. 결국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려면 외국인든 기관이든 다들 결국은 본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매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결국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기업 가치 이제 밸류를 하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한 1억 7,790만 주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석 가치가 좀 희석이 돼요. 워낙 이제 많이 발행이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이제 요 희석된 부분 때문에 며칠은 좀 밀릴 수 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글로벌 주식으로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안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ADR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할증보다는 대부분 다 할인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TSMC도 그렇고 뭐 우리가 잘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뭐 진둥닷컴 뭐 다 이런 주식들이 갔는데 왜냐하면 자국민 미국민 입장에서 미국 기관이든 뭐든 입장에서 반도체 주면 마이크론을 먼저 사지 SK 하이닉스에 관심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같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더 잘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한국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주식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반도체를 잘하는 걸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다 할인된 가격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사실 이제 뭐 할인된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관사들이 처음에 발행을 하면서 조금 불안했을 겁니다. 이거 네. 잘 소화 안 되고 처음부터 괴리가 크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UBS가 뭐 차익 거래를 해라, 뭐 이런 뭐 본주의 무슨 뭐 전환, 상호 교환이죠. 뭐 네. 펀더빌리티도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본주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쏠림 현상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기간, 특히 이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기간만 잠깐 지나고 나면은 아마 SK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아마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 소문일지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말에 한 40조 원 정도, 요 정도 사이즈만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도 좀 있어갖고. 딱 조달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딱 그 조달한 금액이죠. 딱 그만큼을 네. 해야 이제 주주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이제 뭐 잠깐 SK 하이닉스 빠진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일단 상장 끝났으니까 일단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중요한 핵심은 본주는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밸류에이션을 보고 가시면은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본주는 여러분 투자하신 게 SK 하이닉스 그걸 말하는 거, 우리 국내에 있는 거, 네, 네. 이제 ADR 상장 되면 이제 고기 이제 뉴욕 시장에 네, 하나 이제 그렇죠.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호 교환 관련해서 뭐 전략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아직 단서는 모르겠거든요. 네, 사실 네. 상호 교환을 얘기한 게 네. 풀 상호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자가 원하면 아무 때나 나스닥에 갖고 있던 ADR을 국내 걸로 이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뭐 하여튼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제한적으로는 여태까지 다 허용을 해줬는데 그게 아닐 경우 투자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태까지 허용이 된 적이 없어요. 어떤 기업이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한 네. 2년, 3년 전에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 특히 중국 주식이죠. 나스닥에 상장되는 거 150개 종목을 다 퇴출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퇴출해라. 그러면은 거기 있던 ADR은 우리가 그 투자가들은 홍콩에 있는 본주 주식을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슨 특별한 사항 하에서는 이 교환이 가능한데 그냥 투자자가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굳이 왜 ADR을 상장을 그렇죠. 합니까? 그건 그렇죠. 그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UBS라든지 이런 주관사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청약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약이 사실 투자 자금이 한 7배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얘기도 지금 썩 들어갔어요. 지금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SK 하이닉스 ADR 그냥 성공적으로 상장됐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가치를 레벨업 시킬 수 있을지 그걸 좀 보면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ADR 상장행의 티켓을 어쨌든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로는, 그 과정은 좀 순탄하게 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목적한 바를 잘 이뤄야 되는데, 어쨌든 가치 상승?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현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네. 회장님이 확실하게 그 돈을 최태원 회장님 네, 그렇죠.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국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네, 미국 네. 반도체 공장에 직접 넣어갖고 그 시설 확대시키는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여러 주주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주 환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신탁은 10배로 설정됐다. 이게 어떤 얘기이고 이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희들 이제 주식을 할 때, 주식을 발행할 때 항상 법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총수가 있어요. 총 개수. 총 주식 발행수. 그다음에 반대로 실제 발행하는 주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여지만큼은 앞으로 내가 자본금을 더 늘릴 수 있다든가 자본을 더 조달할 수 있다는 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한 10배 정도로 사실 이제 신탁을 해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지금 발행한 제가 주식수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 1억 7,790만 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10배 이상을 일단 신탁 총 발행 주식수로 설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10억 이상. 그렇죠. 10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필요하면은 뭐 주총 거치든 뭘 거치든 앞으로 10배 이상을 더 조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 시장에서 뭐 이제 그때마다 주가가 틀리겠지만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한 400조 원, 360조 원이죠. 360조 원을 60조 원을 더 조달할 수 있는 와. 여지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큰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지금 GDR을 설정해냈잖아요. 네. 30배를 해놓고, 30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발행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일단 굉장히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한도를 그렇죠. 크게 해놓고 다름이 없네. 나중에 필요할 때 예. 내가 거기서 꺼냈으면 되듯이 예,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해준다는 것은 예. 그만큼 SK 하이닉스를 주관사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정을 해줬다는 걸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뭐 앞으로 필라델피아 지수도 편입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까지 편입되면은 기간 물량이 또 엄청나게 필요할 거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해놓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자본을 더 조달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더 주주가 아니 밸류 가치는 더 지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들으면서 되게 궁금한 게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10배고 신탁이 네, 네. 삼성전자는 30배로 해놓은 거잖아요. 네, 네. 물론 시장은 그쵸, 다르지만 네. 그거는 기업 스스로 정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럼 기업은 어떻게 판단해서 그게 되는 건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뭐 시장마다 그런 건 있는지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이? 설정도 아니고 주관사랑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신탁사가 이제 그걸 이제 예,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 해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요. 무조건 해주진 않아요. 그 주관사들이 신탁사들이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정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신용평가사라는 그쵸.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뭐 트리플 A, A 네, 그쵸. 플러스 네. A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기업의 체력, 체질을 보고서 네, 그쵸. 한도를 더 늘려주는 건지 더 맞아요.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좋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놓고도 네. 한 번도 추가 GDR에 상장한 적이 없어요. 아니 돈이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는 돈이 지금 쌓여 있는데 네. 굳이 그 자본 조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알고 그냥 30배로 확 늘려. 이미 해놓은 거죠. 아직 그것도 네. 꽤 오래됐죠. 지금 네. 10몇 년, 20년이 됐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마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주관사들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해갖고 너무 지금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 네. 기간 물량, ETF 필요하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금력이 딸려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약간 뒤처진다고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더 쓸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제 채널, 저희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2부인데 경쟁 채널에서 마켓나우 2부가 뭐 하는지 호신탐탐 보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이렇게 ADR 상장하는 걸 삼성전자도 굉장히 직관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일단은 가능성이 지금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조건이었죠, 제가 글로벌 자금을 이제 조달한다는 입장에서 삼성전자 사실 지금 자금 조달이 필요가 없거든요. 뭐 채권도 거의 발행을 안 해요. 네. 그런데 굳이 여기 가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제가 좀 삼전한테는 안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SK하이닉스랑 결이 다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투자가들의 그 접근의 편의성. 쉽게 해서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든가 필라델피아 지수에 편입된다든가. 패시브. 그렇죠.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이 회사가 물론 패시브 자금들이 뭐 삼전을 꼭 거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한국 와서 사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삼전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뭐 요즘 엄청 팔아대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100 정도에 편입이 돼갖고 글로벌 반도체 회사 지금 뭐 저는 항상 M7을 얘기하거든요. 메그니피센트 반도체 7을 얘기하는데 그 회사 중에 일원이라 그러면 사실 여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두 번째 요건으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발행 물량은 크게 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TSMC라든지 ASML 같은 경우도 이제 네덜란드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여기는 주식을 사실 ADR을 50%를 했어요. 전체 총량에.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너무 막 심각하게 움직일 네, 수가 네, 있죠. 네. 그런데 삼전도 굳이 뭐 그냥 일단 생색을 내면서 한 뭐 1, 2% 정도를 상장하는 것은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 갖고 자사주를 이걸 갖다가 ADR로 상장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자사주로.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자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삼전도 어떻게 보면 연말쯤에는 아마 결정을 좀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어쨌든 좋은 학군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니즈가 막 명확하고 막 큰 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이렇게 좀 들으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 갈까요? 예. 추가적으로 쭉 갈까요? 조금 예. 이제 요 주주가 이제 시작된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면은 다시 SK 하이닉스 충분히 가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한 230만 원 밑으로 가면은 무조건 저평가 맞아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30만 원 밑에. 삼성 3 밑에고 뭐 계속 담으세요.
저는 뭐 충분히 올해 지난번에도 저 SK 하이닉스는 300만 원 정도의 예. 목표 가격에서 충분히 이제 튕겨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삼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50만 원 못 버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서스캐스 하나, 서스캐스 하나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번에 80만 원까지 올라갔고 나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이렇게 나왔지만은 제가 보기엔 3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면은 좀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올해보다 이번에 한 90조 원 정도 더 넘어갈 걸 봤는데 물론 이제 노조의 특별 성과급 때문에 약간 이제 89조 4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아마 2분기 때는 3분기 때는 지금 뭐 120조 원 이상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삼전 같은 경우 이제 충분히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이제 노조 사건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 다 뭐 마찬가지 이제 수급적인 문제 조금만 잘 해결이 좀 되면은 저는 이제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 저희가 또 마켓나우 2부에서 바로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날 당일에 그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89조 4천억 원 나와서 89조 일단 받았다. 그러면서 팔자 요런 느낌이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럴 때 사실 이제 조정이 됐을 때 또 하나의 기회가 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것도 투자자의 한 자세가 아닐까. 네. 뭐 재미있는 게 제가 기술적 분석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면 펀더멘탈은 워낙 견고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장 막판에 사실 시간 외에서 주가 막 폭락할 때 모든 분들이 사실 멘붕이 오셨어요. 네. 저도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추가 매수 계속 지금 뭐 30만 원 밑에는 계속 매수를 지금 5-6번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스톱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투자의 전문적인 분들도 일단은 충격이 왔거든요. 그런데 화요일하고 수요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기관이 계속 매수로 들어왔어요. 그럼 뭐냐면은 개인들이 가장 공포감을 느낄 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이게 그쵸. 공식처럼. 그때가 이제 저평가를 가장 최저의 평가라는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한 7,500선 정도 코스피의 어떤 박스권 하단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 매수하셨다가 저는 이제 박스권 상단 전 8,500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또 매도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한 구간이 들어가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이런 새로운 또 투자 전략 한번 경험하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교훈이 하나 떠오르는데 인생이건 투자건 뭐 투자도 인생이니까 담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좋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양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 그리고 AI 인프라 확대 기대감이 오늘 다시 시장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간반 마이크론의 미국 2,500억 달러 추가 투자와 함께 메타의 자체 AI 칩 생산 계획 발표까지 AI 투자 사이클 완화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킨 듯합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4.39%, 5.51% 각각 올라줍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잠깐 장중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상승폭 확대하면서 결국에 7,600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7,609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오늘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급등하면서 837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양시장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코스피 200이 4.2% 가까이 오르면서 대형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 일제히 모든 종목이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가량 팔고 있지만 그래도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이거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을 사들였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폭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나타납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 양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줍니다. 기관이 2,400억가량 코스닥 사고 있고요. 개인은 2,000억가량, 외국인은 490억가량 팔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폭이 마찬가지로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기대감 속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500원 선 초반에서 움직입니다. 오늘도 1,509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LNF는 LS그룹과의 합작법인 LS 그리고 LNF 배터리 솔루션이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4만 톤 규모의 NCM 전구체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LNF는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까지 공급망을 내재화해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 전기차 시장 회복과 ESS 시장 성장에 맞춰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 확대와 고객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LNF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회복했고요. 10만 2,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동반 강세 보입니다. LG 엔솔도 4.63%가량 오르면서 32만 8천 원 선 지나가는데요. 삼성 SDI 주가도 함께 올라줍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확대되는 가운데 ESS 관련된 실적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8% 넘게 상승하면서 43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 넘게 급등하면서 11만 8,900원 선 지나갑니다. 네, HLB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품목 허가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HLB 그룹주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과 관련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2024년 5월 첫 번째 CRL 그리고 2025년 두 번째 CRL을 받은 데 이어 이번까지 총 3차례 FDA로부터 보안 요구를 받았습니다. FDA는 의약품 제조 기준 실사 과정에서 제조 시설의 결함 사항을 확인했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실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보안 사항을 신속히 개선한 뒤 FDA의 품목 허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HLB 오늘 하한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36,600원 선 이어가고 있고요. HLB 그룹주가 동반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HLB 제약도 하한가 29.98%가량 빠진 8,57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도 하한가 유지 중입니다. 2,230원 선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점은 오늘 이 HLB의 이슈가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흔들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알테오젠 8%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2만 5천 원 선 거래됩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의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ADR 한 주는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공모가는 국내 본주 기준으로 약 3.1%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외국 기업의 미국 IPO 가운데 역대 최대, 그리고 전체 미국 IPO 기준으로는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ADR은 오늘 종목 코드 SKHYV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합니다. 오는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미국 투자자 접근성 확대와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이 국내 본주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22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0만 2천 원 선 거래됩니다. SK 스퀘어의 주가가 오늘 조금 더 강합니다. 5% 넘게 강세 탄력 유지 중이고요. 139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140만 원 선까지 회복했고요. SK 주가도 7% 넘게 오르면서 하이닉스보다 SK 그룹주의 주가가 오늘 상승 탄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주사단의 주가가 더 강하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면서 어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반도체 소토 가운데 삼성전자가 더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대부분의 업종이 시원하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하이닉스의 ADR이 상장한 뒤 개장하게 됩니다. SK 하이닉스 상장을 앞뒤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는데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주말을 앞두고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에 SK하이닉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ADR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에 매수세 붙고 있고요. 지금 VN과 대덕전자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VN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 좀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와 LS 일렉트릭까지 빨간불 들어오면서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VM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좀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식각 장비 회사가 드물거든요. 원희가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 이렇게 4대 장비 업체가 전부 다 전공정에서 증착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건식 식각 장비 관련해서 VM이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죠. 왜냐하면 램리서치라는 세계 최고의 식각 장비 회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치고 들어가기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4대 장비 업체들은 다 증착 공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니크한 면이 있고요. 주가도 좋았습니다. 자, 지금 사실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의 활약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지금 순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닥이 800 밑으로 가 있는데 연초에도 지금 800 이상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을 포함해서 코스닥 종목들은 지수로 따지면 대다수가 연초 밑으로 가 있으니까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정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끔찍한 장세입니다. 코스닥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반도체 소부장의 분발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VM을 보면은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그 지수를 아주 중요한 지금 구간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의 마무리가 일단은 20주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되면서 지금 끝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오후장에 특별한 어떤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20주선의 지지가 확인되면서 이번 주 봉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3주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코스피가. 자, 지금 VN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지금 강합니다. 아주 좋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높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숲을 아예 이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숲하고 같이 간다고 했을 때 더욱더 나무가 더욱 무럭무럭 자라는 케이스인 거죠. 지금 이 VM은 똑같이 주봉인데 10주선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번 주에. 꼬리가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20주선에서 꼬리가 달렸는데 VM은 10주선에서 꼬리가 달렸습니다. 한 단계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숲보다 훨씬 더 강한 나무죠.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이 10주선의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보시면 2026년도 들어서 1월 달 두 번째 주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10주선의 지지를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묘하게 주의 종가상으로는 다 10주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도 지켜냈고요. 심지어 5주선 위까지 올려놓으면서 지금 종가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10만 원까지 지지를 했으니까 다음 주엔 또 12만 원의 지지가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지지를 확인한 데다가 VN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3주간의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플러스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지수 요런 걸 전제로 해본다면 VM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반도체 장비단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훈풍이 불어들고 있고 특히 VN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좀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고수들 수익 실현해내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늘 금융주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그 수혜를 받아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8% 넘게 장중에 올라주면서 고수들 기분 좋게 차익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장기전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도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금융주 조정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오늘 고수들이 이 금융주 좀 수익 실현해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보유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금융주는 더 보유를 해야죠. 지금 아까 전에 VN 같은 걸 예를 들었는데 사실 그 코스피 차트로 보여드렸잖아요. VM은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피 차트보다 강하니까 얼마나 시장보다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죠.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우리나라 대표 지주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지주회사, 특히나 지주회사 중에서 은행권 관련 지주회사는 대부분 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이것도 뭐 VM만큼 완전히 그 무슨 시장을 뛰어넘어서 강한 그건 아닌데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죠.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KB금융이고 신한지주고 이건 KB금융인데 둘 다 신고가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죠. 지금 신고가죠.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업종들은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 엉망진창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금융지주 회사들은 거기에 뒤처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은행권을 얘기 드렸냐면 다른 증권 쪽은 좋지가 않거든요. 증권의 대표주인 키움증권, 뭐 키움증권도 지금 완전 지주회사격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그 금융회사들이 다 지금 지주회사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키움증권은 지금 5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권이 강한 거죠. 신한지주라던가 이 지금 KB금융 이 아래도 다 증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KB증권이 있고 신한투자증권이 있어요. 증권사를 품고 있는 은행 중심의 금융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KB금융, 신한지주는 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뭐 지금 코스피를 다시 볼까요? 아까 코스닥을 안 보여드렸는데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주봉이 이래요. 여러분들. 코스닥 주봉이 이런데 VM이 이걸 이기고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 자, 코스피를 보여드리면 신한지주, KB금융 코스피니까요. 아까 20주선의 지지를 받은 거 보이셨죠? 근데 신한지주랑 KB금융 어때요? 시장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몇 주간의 한 그 3주 정도죠. 3, 4주가량의 이 그 박스권을 돌파시켜서 신고가를 이번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시장보다 강했고 코스피가 지지가 확인됐고 다음 주에 반전이 예상되는데 이제 신고가를 간 KB금융 신한지주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에가 완전히 뚫려버렸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신한지주도 KB금융도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겠죠? 새로운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는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에 2,500억 달러로 투자금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긍정적인 흐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등 출발했습니다. 장중의 상승 폭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현재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오랜만에 5% 넘게 튀어오르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4%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SK하이닉스 ADR 상장될 예정인데요. 공모가 149달러에 약 4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프리마켓장에서는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까지 모두 7에서 8%대 급등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정규장 들어서는 이 하이닉스의 이 상승폭은 일부 둔화가 됐다. 또 오늘은 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강세 탄력 받으면서 현재 5% 넘게 오르고 있다. 이런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융도 오늘 크게 올라주고요. 전기전자가 7.1% 강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이 증설을 예정대로 하려면 정부가 원전과 이 전력 설비에 있어서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3사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온전선 이 초고압 케이블 확대 소식 받아가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운송 물류도 강하고 제약바이오도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 나머지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HLB와 펩트론이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HLB가 간암 신약 관련해서 FDA, 미국 FDA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펩트론은 주 1회 주사할 수 있는 GLP-1 관련해서 공동 연구에 있어 후보 물질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곧바로 하한가 직행했습니다. 이외 조방원도 강하고 오늘 2차 전지도 강한 흐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섹터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까지 5에서 6%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냈죠. 분명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누계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고 시장 컨센을 밑돌았습니다. 또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측면에 있어서 크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 공모가를 또다시 위협을 받았는데요. 이 2차 전지 갖고 계신 종목들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르나 싶으며 또다시 떨어지고 이 주가의 향방을 좀 걷잡을 수가 없는데 위원님, 이 2차 전지의 흐름,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부흥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 있어서 이 시장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지수보다 강하거나 최소한 지수랑 동행하는 거를 하는 게 정석이겠죠. 자,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못 나가거나 특히 코스닥 지수보다 못 나가는 거는 그 후자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보다 못 나간다는 건 지금 거의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이게 주봉인데 코스닥의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죠. 지금 5월 한 4주 차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밑으로 내려 꽂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스닥 지수보다 못 났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거는 큰일입니다.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지금 시총 2위,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코스닥 지수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코스닥이 최악이라고 했으니까 에코프로 BM도 최악은 아니지만 코스닥 지수보다 못하고 비슷하니까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코스피에 있는 걸 봅시다. 코스피는 아까 보셨죠? 주봉이 이렇게 3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전에 안 보여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예쁘게 쉬는 모습이고요. 일본의 시가총액 1위인 키오시아 올디스도 3주, 주봉이니까 3개니까요. 한 주, 2주, 3주, 3주 주봉해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신한지주 이런 거는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죠. 아예 신한지주 같이 저렇게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을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A,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배터리 3사는 코스피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어때요? 거의 코스닥 차트 같죠? 다시 보시겠어요? 자, 코스닥 지수 차트 이렇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렇습니다. 어때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준은 어떤가요? 코스피에 있는데 코스닥 수준이죠. 그렇죠? 그럼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못 낮고 거의 코스닥 수준이란 거예요. 삼성 SDI도 코스닥 지수 수준만큼만인데 코스피보다 떨어지네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 물론 정유 쪽이 있지만 거의 차트가 코스닥 차트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못하고 오히려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고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BM은 지금 코스닥 지수랑 거의 동행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지수보다 훨씬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흐름도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후자로 겨우겨우 따라가는 이런 형국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2차 전지주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 코스닥 지수와 비슷하거나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만큼 현재 흐름이 좋진 않다. 이런 부분 체크해봤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사업부가 AI PC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LSI 사업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AI PC의 AI 가속기 가이아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어제 소식이었고요. 가이아가 이르면 내년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아무래도 퀄컴과 엔비디아가 먼저 이 AI PC 시장에 좀 사활을 건 만큼 핵심 고객사와 좀 그런 우려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이 삼성전자의 AI PC 시장 이런 거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항상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종합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네 안에서도 부딪힙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갤럭시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갤럭시의 가격을 무조건 높이면 갤럭시의 충성도를 벗어나는 순간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갤럭시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고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완성 칩 제조업체에 파운드리를 제공하려고 할 때도 그럽니다. TSMC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를 키우고 싶은데 마음대로 키우기도 그렇고 완성 반도체, 지금 휴대폰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딜레마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어떤 뜨거운 성장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 본주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돋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SK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되면 미국 증시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왜 한국 증시에 SK하이닉스를 사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장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1위 수성에 도움되는 수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SK하이닉스가 10주선 지지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주선을 깨고 2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죠. 한 단계 레벨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에 뒤처진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10주선을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PC 진출도 오히려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 또 주가 흐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엔터 줍니다. 자, 시장보다 아까 강하냐 약하냐 우리가 봤잖아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 시장을 이겨내버리고
VN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있으면서도 코스피 시장보다 더 강해버리고, 그리고 2차전지는 코스피 시장보다도 못하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이 에코프로 BM도 코스닥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엔터주도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나뉘어 있지만 하이브는 코스피에 있고 나머지 SM을 비롯하여 나머지 엔터사들은 코스닥에 있습니다. 근데 뭐 나머지 엔터사들도 코스닥 지수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 코스피에는 하이브도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못하고 오히려 코스닥 지수만 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업종인데 엔터가 지금 이제 뭐 2차전지나 하이브 같은 뭐 엔터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보다 어떻게 하면 시장을 조금 따라갈까 이런 거를 가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다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렇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둘 다 코스피에 있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보다 훨씬 더 못한 지금 모습이죠. 아까 다 기억하시죠?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20선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참 못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꼬마 버블이 조금이라도 커질 것을 지금 뭐 가늠해보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하이브가 더 떨어지면은 2024년도 9월 이전 가격을 깨게 돼요. 이거는 지금 그동안 쌓았던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는 SM을 봅니다. SM도 지금 똑같죠.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2024년도 9월달 저점을 깨게 되거든요. 2024년도 9월달 저점이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조금 기술적 반등 이상의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저점 밑으로 간다는 거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상장하고 나서 최악의 경우보다 더 나쁜, 그냥 거기 있는 가수들이 그냥 다 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나갈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믿을 만한 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이브나 SM이나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들도 조금 버블이 커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이 SM 엔터 쪽이 현재 좀 흐름이 둔화가 되면서 최저점까지 좀 가고 있는 만큼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마이크론의 뉴욕 신공장 행사에서 마이크론이 싫어하겠지만 경쟁사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 기업 경영진과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 기업과 미국 내 IP를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향후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계획한 총 1,300조 원 규모의 투자금 중 상당수를 미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 승인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규제 완화 시 중국 업체들이 마이크론과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뒷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까지 그 기세를 같이 코스피와 좀 나눠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의 반등, 오늘의 상승세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보는 네. 관점에서의 오늘 반등은 자율 반등. 자율 반등? 예, 뭐 조금 뭐 이렇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뭐 기술적, 테크니컬한 반등 이렇게 좀 네네.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이제 삼전 닉스에 쏠렸었던 수급이 약간 이제 완화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는 것, 또 상승이 나오는 것,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삼전 닉스 그리고 거의 관련된 ETF 2배짜리 ETF 거기에 좀 집중된 수급에 좀 불편해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그림을 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급이 좀 변화가 있어요. 물론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물의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매도의 양이 상당히 줄었죠. 네. 네, 물론 이제 그간 뭐 매도를 했었던 양에 비하면 뭐 정말 세 발의 피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선물이 어쨌든 7월 들어서 좀 매수 쪽으로 좀 잡아들고 있고요.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 날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외국인들의 풋옵션의 매도, 그러니까는 하방으로 주가가 빠져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많이 쌓아놨는데 어제 하루만 뭐 거의 200억 가까이 좀 정리가 되고 2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3천억이 넘게 그런 하방 포지션이 좀 정리된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외국인들도 리밸런싱을 하는구나. 7,200, 300선부터는 외국인도 현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오늘 7,500선이 넘어가니까 외국인들은 또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큰 폭의 매도라기보다는 기계적인 한 6천억 정도의 매도 정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파생 쪽에서는 하방에 대한 에너지를 좀 줄이고 오히려 선물 매수가 나오면서 방향성은 위로 잡고 있는데 기계적인 뭐 리밸런싱, 매도 이런 걸로 현물을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 쪽에서 큰 폭의 매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작은 금액에도 거래대금이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뭐 5%대 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HLB와 펩트론의 그런 좀 삐끗한 이제 이런 시세만 아니었으면 오늘 훨씬 더 큰 그런 시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국면. 저 개인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어제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만들었었던 7천선 초반에 그 저점을 다시 깨는 일은 없지 않을까. 깨더라도 그거를 회복하려는 속도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SK 하이닉스의 ADR 그리고 우리 본주와의 어떤 이제 그런 차이와 괴리와 그게 또 수급에 소화되는 그런 과정을 좀 놓고 본다면 다음 주는 한 7,500선에서 8,000선을 오가는 그래도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시장에 좀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어느 정도의 확산이 나오면서 그간 실적과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이제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업종들로 좀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반길만한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 들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 또 뭐 이따 반도체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이크론의 추가적인 투자 또 메타의 캐펙스 상향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간 좀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었던 네.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각도 그 우려감이 상당히 뒤로 좀 후퇴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런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겠죠. 어느 쪽이 이제 오늘은 이제 자율 반등, 다음 주 초까지도 자율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느 쪽에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냐. 시장도 망가졌다 회복을 하는 상황이고 내 계좌도 망가졌다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에 반등이 빨리 나오느냐를 찾으셔서 이제 포지션 또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좀 적극성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완전 극단의 그런 쏠림이 완화되는 그런 국면이지 쏠림이 완벽하게 해소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만 보더라도 이 두 종목에 해당되는 관련된 ETF까지 합치면은 거의 시장 거래 대금의 80%를 전자닉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다소 완화가 될 뿐이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 30% 이렇게 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제 그런 규제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극단의 쏠림에서
그냥 일반적인 쏠림 정도로 내려오고 약간의 그런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어떻게 좀 또 펼쳐지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장은 SK 하이닉스의 ADR이 이제 시장에 좀 녹아들고 또 이렇게 안착되는 그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이제 그런 수급을 통해서 한 7,500선에서 8,000선의 변동성을 가지고 좁은 박스권에서 이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코스닥 시장도 오늘 이제 좀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뭐 단기간에 이게 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힘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한 900포인트 정도를 탈환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황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 코스닥이 강하다. 예, 장 초반보다 그래도 후반이 좀 강하다. 뒷심이 붙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 소부장이 붙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장 뭐 핫한 섹터임은 뭐 두말할 나위 네, 없죠. 예, 이번 주도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상장 이슈 네,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대규모 투자 이슈도 있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소부장들의 움직임보다는 저는 전자닉스 쪽이 조금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올해까지요? 네, 올해까지는. 근데 소부장 쪽으로의 어떤 이제 수도꼭지, 이 물길이 좀 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은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제 그런 서남권의 그런 투자도 좀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투자를 줄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나오는 마이크론의 이제 증설 이슈, 메타의 증설 캐펙스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잉여의 뭐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은 다 노이즈였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한두 군데가 우리는 이제 지쳤으니까 만세를 부르겠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의 오해라기보다는 좀 과한 기대가 SK 하이닉스 ADR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이제 2.5% 정도의 이제 비중의 주식을 맡기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탁 증서를 좀 찍어내는 건데 뭐 향후에 이제 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에 갔다 그래서 곧바로 300만 원으로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지수 편입이 되고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한 뭐 ETF나 이런 것들 편입이 되면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녹아들고 나서 차츰 그런 펀더멘탈이 주가에 녹아드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ADR이 상장됐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매직 키워드 뭐 완전 만능 열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여기에 기대하시기보다는 이거 처음 겪는 일입니다. ADR이 미국으로 가서 그 나라 시장에서 그 나라 화폐로 평가를 받으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제 전해지는가를 바라보는 이제 그 관점에서 ADR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큰 그런 기대감보다는 그게 시장에 안착된 그런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점진적인 회복의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게 그런 게 맞지. 갑자기 뭐 삼성전자 다시 뭐 35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감보다는 이게 점진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2배짜리 ETF에 대해서도 뭐 시장 관련된 이제 부처에서 아무래도 좀 규제에 대한 약간 좀 이렇게 거들떠 보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좀 심리적인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만 보였더라도 지금 확산의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이쪽에 쏠려 있는가라는 걸 좀 세상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 소부장들은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일부 종목들은 고점 대비 50%가 일주일 만에 지금 뭐 하락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최소한 뭐 30% 정도까지는 다들 밀린 상황인데 오늘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반등의 첫날 나왔던 종목이 가장 더 세게 반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물론 이제 낙폭도 크긴 했고 변동성도 크긴 했습니다만 뭐 원익 IPS나 PSK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전공정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향후에도 좀 이 시장 반등의 키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죠. 이 파운드리 쪽이 6월 달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3분기에는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실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만큼 소부장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밸류 체인에서도 좋은 흐름을 반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급격한 그런 반등 흐름보다는 점진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꺾였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의 경험상 이런 전망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점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노이즈로 작용하고 조금 더 시장이 면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속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뭐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오는 그런 속도를 지금 7,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속도감, 특히나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소부장 쪽으로 특히 굉장히 좀 낙폭이 컸었던 이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쪽으로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 있는 이제 그런 증착 장비들 위주를 가장 좀 가장 좀 탑픽 쪽으로 좀 꼽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마이크론이 이제 증설을 예고를 하면서 소캠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캠 관련 기판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두산이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뭐 심텍 이런 종목들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부장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저는 계속해서 부품으로 볼 수 있는 기판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역시 전공정 쪽이 반등의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고 일단 이 전자닉스는 방향성 정도만 잡아주는 그런 효과만 있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속도감보다는 방향성에 의한 변동성을 동반한 점진적 회복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반도체 쪽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오션의 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은 캐나다 잠수함 해낼 거라고 어쨌든 뭐 반반의 확률인데 워낙 우리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 그랬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주에 대한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주사는 우리는 너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주 발화기 섹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조방원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원전 플러스 이제 뭐 범 에너지 계열을 좀 같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뭐 이게 뭐 60%다, 70%다, 뭐 51%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0 아니면 1의 그런 이제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응원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뭐 이걸 주가로 또 투영을 해서 본다면 이 악재를 얼마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소화를 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 세우는 기간이 걸리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뭐 조선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좀 던져준 또 조선에 관련된 ETF가 이제 같이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이 재료를 그러니까 이 잠수함 사업 실패에 대한 재료를 좀 소화를 하고 이 실적이 나오는 이제 그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의 방향성을 잡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선 쪽은 이제 두 축이죠. 하나는 이제 에너지, 특히나 이제 LNG에 관련된 수주가 추가로 얼만큼 빠르게 많이 나오느냐.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이 전투함 관련, MRO 관련된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를 가져오느냐.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뭐 내러티브나 뭐 이런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조선도 지금 수주가 이렇게 딱 큰 뉴스가 될 만큼 딱 터져 나오는 게 아직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도 마무리 국면, 뭐 작은 노이즈는 계속해서 국지적으로 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수그러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주가 기다렸던 수주까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3분기 조선주 수주 하나만 나오면 그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회복의 속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선호의 순서가 조금 밀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수주 산업 중에 병목 현상을 속도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게 이제 방산이고 개인적인 좀 관심도 좀 많은 그런 쪽이었었는데 전후 재무장, 뭐 무기 업그레이드, 뭐 수출재를 다변화 이것도 뭐 재료도 많고 파이프라인도 많고 뭐 이런저런 좀 뒷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느 순간 수주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폴란드 쪽에 이제 3차 K2 전차에 대한 이제 그런 가시성이 확 올라오면서 현대로템이 좀 치고 나가면서 방산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돌려 세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일단 자율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뭐 3, 4% 올라가는 거는 뭐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이 이제 어디서 왜 나오느냐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방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주의 문턱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전차 수출 때문에 현대로템이 좀 다른 종목들까지 편승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이제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방어무기 이제 뭐 전쟁 시에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사들여 채워 넣어야 되는 것들, 또 노후화된 그동안 전쟁 실전을 통해서 작동하지 않았고 잘못 작동된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은 3분기를 지난 한 4분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수주가 좀 빠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주는 저는 시장 수익률 정도 당분간은 시장 지수 흐르는 정도는 맞춰갈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뭐 방산주도 뭐 다른 종목보다 막 이렇게 월등히 빠른 이제 그런 속도감을 나타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뭐 이런 쪽은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원전하고 에너지만 좀 따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수주가 없을 수 있나?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청사진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트리거 한번 딱 당겨줄 수 있는 수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도 투자 심리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원전도 뭐 해외에서의 수주 이런 것들도 아직도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하향 횡보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밖에 그렇게 가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주 바라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조방원 전체적으로 수주를 바라고 사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주가 나와야 뭔가 더 이야기가 이어지고 밸류를 올리고 뭐 주가에 자극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수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횡보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신재생 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 들어요.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에서 선호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관련돼서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SK 이터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관련된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지표 종목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들 소식 살펴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ADR 소식과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거래 개시가 현지 시간 10일부터 될 예정입니다.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나스닥에서 거래가 개시되고 13일부터 정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어젯밤에 공모가가 나왔죠. 주당 149달러로 제시가 됐고 ADR 한 주를 SK하이닉스 보통주 10분의 1로 계산을 했을 때 3.1%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보통주 1,779만 주를 이번에 발행을 하게 되면서 조달 규모가 약 40조 원에 달하는데요.
미국 증시 역사상 이 알리바바를 제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조달 자금 활용처에 있어서는 이미 공개가 되었듯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ADR을 앞두고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 가장 높게 제시한 주가와 낮게 제시한 주가가 무려 230만 원이 차이가 났는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BNK 투자증권이 보유로 185만 원 가장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4% 낮춰진 상태인데 보통은 이 현 종가에 비해서 좀 높게 제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매도 의견에 가깝다라고 봤고요. 제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AI 시장의 이 D램과 ESSD 공급 부족 측면은 공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의 이 경쟁적 인프라 투자가 예전만큼 유효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현재 이 칩 전망과 이 가격 상승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도 30에서 40% 이상의 설비 투자가 증가해야 된다. 하지만 향후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번 ADR에 있어서도 이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거래가 편해지지만 이 원주의 밸류에이션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42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92.1%가량 있다고 본 건데요. 일단 ADR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 저변 확대에 있어 가장 초점을 맞췄고 앞으로 AI 메모리 수요 확대, HBM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본주와 ADR 간의 이 재평가 흐름 가능성도 제시했는데요. TSMC의 ADR 상장 사례처럼 본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신증권은 390만 원까지 올려잡았고 IBK 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모두 400만 원으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일단 이 삼성전자가 현재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수급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소식이 공개가 됐는데 바로 AI PC용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시스템 LSI 사업부가 AI PC용 AI 가속기죠. 가이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해외 고객사에 공급해서 성능을 검증 중이고 이르면 내년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PC용 칩 시장에 다시금 진출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기존 고객사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또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